반민주적 행위를 한 인사들의 서원 취소와 구상권 촉구하는 발표를 변상철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변상철 사무국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위원을 하고 10년 넘게 이러한 사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변상철입니다. 저희가 이 서원 취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글을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중인 지난 7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서원 취소 대상자 명단하고 취소 사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서원 취소 서원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2017년도 지난 아까 그 자리에서도 보셨지만 2017년 2월 16일 날 반환법 관련자들 서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공문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원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최근에 지난 7월 10일 날 행안부에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원에 대한 취소 사유에 대해서 사헌법 8조 1항 즉 거짓 공적에 대한 사유로 발표를 했는데 대략 간첩 사건 관련돼서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원 취소 대상자 명단이 23명이 발표됐습니다. 사헌법 8조 1항에 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서원 취소를 하고 훈장 또는 포장에 관련된 수여 물건 그리고 금전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23명의 인원은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발전을 해서 샀지만 2018년 6월 현재까지 기존 간첩 사건에서 재심 통해서 무죄받은 사건이 저희 단체에서 확인되고 리스트 작성된 것만 지금 140여 건입니다. 140건의 사건들 중에서 조작간첩 피해자들 사건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수상한 이름 즉 동일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지난 2015년에 보훈 리스트, 처음 리스트 되어 있는 그 리스트에서 저희가 검색한 수상한의 이름들이 한 180여 명이 확인되었고요. 그 180명 이름 중에서 재심 사건과 관련돼서 확실하게 서원 취소가 필요하다. 즉 재심에서 무죄된 사건에 관여되어서 서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76명 정도 됩니다. 76명 정도의 서원 취소 사유 수사관들 중에서 현재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밝혀진 확인되고 취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23명이니까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거죠. 이런 격차가 좀 큰 사건에 대한 이유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서원 취소에 관련된 리스트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느냐라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을 통해서 재심을 권고했던 사건들을 일단 명단을 확인을 했고 그 명단 확인 중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훈 리스트 중에 사문, 즉 사문을 받은 그 사문 수여 이유가 수여 이유 중에서 간첩 사건에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확인했다. 그러니까 즉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서 뭐 정상근 구병사 간첩 사건 간첩 사건으로 인한 서원 취소 이렇게 되면은 그 이름이 좀 확인되는데 그냥 간첩 사건 유검 확인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름이 확인이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 서원 취소 대상자 그 보도자료에 보면 보도자료에 보면 맨 앞장에 보면 그 행정안전부가 그 서원 취소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절차가 좀 나와 있는데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서 총 13건의 사건 관련된 서원을 파악해서 관련 부처 즉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정원, 경찰 4개 있는 공정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
이런 절차들 리스트들을 받아서 그 리스트된 절차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즉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필요해서 이 사람에 대한 서원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자체의 교차 시스템, 즉 서원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를 확인할 만한 크로스 체크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자체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주는 리스트업만을 가지고 서원을 취소하는 것은 누가 이거 암호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기 발표된 사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정상근 사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정상근 사건의 서원 취소 대상자로 되어 있는 보안사의 이유철이라고 하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이유철의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근 사건 85년 이전 84건 같은 섬에 정상근의 친구였던 서창덕을 고문조사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 서창덕 사건의 간첩 사건으로 서원 공정을 받아서 보급 분장 방북장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취소된 것은 그 같은 사건의 같은 그 섬의 친구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정상근 사건의 보급 분장 4일장만 지금 취소된 것이고 그 1년 전에 했던 사건으로 받았던 보급 분장 3일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차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서원 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단체에서만 확인했던 140여 건의 무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무죄 재심 사건들을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리스트업을 받아서 행안부가 그 리스트업을 받은 그 사건들의 서원 공정을 받았던 리스트를 행안부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점검하고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 받았던 사건의 수사관들이 공정이 확인되니 이 서원을 취소하겠다라고 각 부처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심사위원회에서 그 서원 취소에 대한 예를 들어 이의 신청이 있든가 아니면 잘못됐든가 하는 이의 신청 기간 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에서 이의 신청 없이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서원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재 재심 신청은 재심 사건에서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재심 사건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국가폭력 피해 사건들에 대한 리스트는 행안부 쪽으로 전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원 취소가 이렇게 행안부 단독으로 부처 간의 자료들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아까 같이 똑같은 사안에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걸쳐 있는데 그 수사관들이 누구는 상원이 취소되거나 누구는 취소되지 않는 상황 또는 여러 개의 서원을 받았던 수사관들이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한두 개만 취소되고 다른 사건들은 취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생생만 되고 서원 공정에 대한 그 품위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국일보 2014년 10월자에 보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받았던 지급되었던 국가배상금액이 3,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13년 기준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금액 기준인데요. 요 금액에는 피해자 당사자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받고 감옥살이를 오래 살았던 기간 안에 받았던 형사보상금 금액은 지금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지급받았던 그 국가배상 손해금액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추정하건대 7, 8억 정도의 금액이 국가 예산으로 지금 소요되었다. 지금 확인되는 것만 지금 그 정도인데 대략 1조 원 가까이를 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지금 저희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나가는 거죠. 이 금액이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위원회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국가폭력 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혔고 거기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거사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피해자들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 원인은 가해자들이 불법감금이나 고문 또는 살인 이런 것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부상권들을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청구를 해야겠다 가해자들에게.
사실은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및 행위형 배상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30조에 보면 어떤 그 조항이 있냐면 배상금을 지급한 확정판결 사건인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면 먼저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고 2주 내에 그 기관의 장이 수사원들이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기무사 같은 경우에 국방부 같은 경우에 본인들 그 직원들의 업무 과실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의 업무 그 주무부처의 장이 이걸 2주 내에 그 공무원들에게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그 기관의 자기 식구들을 지금 그 자기 식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 판결, 그 재신을 통해서 무죄된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확정 판결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보면 모든 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총장이 사건을 검토하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청구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판례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그 의무사 사건의 경우에 그 의무사 사건과 관련돼서 2015 200258 사건의 판례를 보니까 군인을 구타해서 사망하게 하고 군인을 구타해서 사망하게 하고 그것이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은폐됐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와 유족들 그 의무사의 결정문에 따라서 그 가해 수사관들을 가해 군인들을 그리고 지휘관들을 내게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 그 가해 공무원들의 가담 정도가 지휘의 상명 하복의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가해의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례에 의해서 이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시절에 있었던 판결들인데 참 나쁜 판결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지급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현재도 그 구상권 청구가 제기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현재 국가만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다양한 시민단체의 요구 또는 참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의 형평성, 그 다음에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수사관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서울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 오셨는데 인사 말씀은 끝날 때쯤 하기로 하고 지금